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질문 같은 게 왔어요. 미래 진로에 대한 질문 메일이 와서 제가 이분이 특정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저 한 6개월 전인가 그때 이제 회사에 이제 어디 붙었다. 근데 정규직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턴 같이 하는 건데 그 계약직인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한두 달 하는 그런 계약직은 아니고 이제 업무도 하고 막 그런 계약직이에요. 근데 어 원래 공부하셨던 분야는 자바 분야신데 이제 자바 말고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 분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건데 회사에서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유지보수 조금씩 하셨대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혹시나 계약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같은 거 다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공개가 불가능한 편이고요. 개인 정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국비 신입들 막 되게 잘하는 그런 자바 개발자 느낌이 아닌 그냥 일반 신입들 정도 아웃풋이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말하면은 한 그냥 2천대 후반에서 3천대 초반?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정도의 포트폴리오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또 막 이렇게 이런 것 같고 거짓말 못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아웃풋이긴 했거든요, 자바 쪽은. 근데 이제 새로 거기서 배우고 하셨던 분야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아웃풋이 어떠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막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기술을 나열한 거 보니까 사실은 그냥 기초 수준? 기초 수준의 공부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아까 하셨던 업무 쪽도. 기초 수준이라 뭘 하셔도 사실 상관이 없고 뭔가 빼어난 그런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팩폭해서 정말 미안한데 저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제가 하는 말이 되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을 조질 수도 있는 문제라 정확하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느 분야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력서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신입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기술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하나를 써봤다는 걸로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저는 되게 T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 쓸 때 되게 담백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 나열하고 거기 어떤 사연 같은 거를 추가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뭔가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은 절실하잖아. 나 그 마음을 알아. 나도 되게 병특 그거 할 때도 정말 절실하게 이력서를 썼는데 절실하게 쓴 거는 다 떨어졌고요. 나중에 그냥 절실한 감정 빼고 그냥 내가 그냥 갈아 넣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포트폴리오가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뭐 절실하든 안 하든 연락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제이슨 라이브러리 써서 너 제이슨 파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건 되게 좋은데,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흔적들이 좀 보여서, 근데 그런 게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피로도가 높거든요. 이제 이력서가 막 100개씩 오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또 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메일을 주셨는데, 메일에서 그래도 기존 회사가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사수님이 좀 많이 알려주셨네요. 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기존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한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앱 웹에서 하는 수준보다는 기존의 회사에서 한 게 좀 더 낫네요. 조금 더 나은데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준이 높긴 한데 이제 여기서 더 주의해야 될 거는 기존에 하셨던 것들보다도 전체적으로 혼자 그 서비스를 다 만들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잘 되시는 게 더 중요한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그 기존에 여기 회사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주요 업무를 하셨던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하나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이력서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단점 나열하시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좀 나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가 아쉽고 어떤 게 필요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거를 단점을 막 나열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아쉬운 점을 이렇게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게 학교에서 좀 잘못 배운 케이스.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무슨 교양 특강에 무슨 뭐 취업할 때 뭐 알아야 될 것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공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학교 공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대에서도 좀 뭔가 약간 문과식 그런 접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취업할 때. 근데 공대는 그런 거 없거든. 제가 제가 취업 전문가 아닙니까? 진짜 전 정말 많은 회사를 다니기도 했고, 많은 회사랑 맨날 새로운 회사랑 항상 미팅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많이 뽑아봤고, 별거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하등 쓸모 없어요. 그런 이제 그 문과식 어떤 구직은 공대랑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태도주의 이런 거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내 이걸 통해서 배운 점 의미가 없어. 내가 그걸 개선을 했어야 돼. 아, 근데 좀 약간의 아쉬운 점을 언급할 수 있지만, 이력서에 굳이 이력서를 읽는 게 되게 읽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스크롤 빨리 내리면서 이분 뭐 하는 분이지? 뭘 잘하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그런 부분은 그냥 스킵해요. 그래서 자기소개 막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지? 어떤 기술이 되게 빼어나시지? 이분을 뽑으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지? 딱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을 나열하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이력서 쓸 때 이거 그냥 개선을 하지, 왜 지금 이거 개선 안 하고 알면서도 왜 처리를 안 했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 이력서 흔적에서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내가 이거를 그 업데이트 이력으로 차라리 이력서를 바꾸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도 업데이트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2504,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전 2, 버전 2.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라 그럴까, 뭐 버튼을 누르면 어떤 동작 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도 포트폴리오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 친구가 구직을 하면서도 개발을 꾸준히 하네, 되게 발전적인 사람이네, 오히려 이런 게 낫지. 이게 아쉬운 점 해가지고 그거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쉬운 점 업데이트 예정,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아니고 업데이트 예정, 이런 식으로 하고 꾸준히 이제 구직 될 때까지 업데이트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막 배운 점, 교훈, 독후감, 막 독후감처럼 이렇게 쓰는 게 경력자들이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입들이 나 신입이에요, 불쌍하니까 뽑아주세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을 스스로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브랜딩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의류 옷 같은 거 살 때 여러분들 막 5,000원이라고, 5,000원 티셔츠라고 그냥 싸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막 요새 막 핫한 티셔츠 막 있잖아요. 막 이런 휴먼메이드 막 이런 거, 휴먼메이드 이런 거 막 일본에서 막 가면은 다 사오잖아. 뭐 그런 브랜드라든 뭐 슈프림도 막 예를 들어 박스로고 막 이런 거는 어 뭐 피도 많이 붙고 그렇지만, 뭐 요즘은 그래도 명품들이 많이 이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와, 그 와중에 에르메스는 매출이 올랐대. 찐 부자 브랜드는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 들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싸다고 옷을 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치가 있는 옷을 사는 데는 돈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이게 구직 시장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연애 시장도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 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날 때는 정말 냉정해집니다. 배우자나 내가 이제 사귀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는, 진지하게 만난 사람을 만날 때는 되게 까다롭게 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무조건 헌신적이라고 무조건 사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자세를 취한다고 사람들이 사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사귀는 거지. 옷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저는 뭐 회사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저는 저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해주는 대로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회사에서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물론 경력자들일수록 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뭐 하실 줄 아세요? 어떤 경험 있으세요? 뭐 잘하십니까? 우리 회사랑 잘 맞네요. 이런 뽑는 거지. 근데 신입들은 그나마 많이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MZ 신입 막 해가지고 되게 피로도가 높은 그런 그 좀 무개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밈으로 돌면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간다. 이런 이미지가 사라지니까 이제 회사도 이렇게 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생각이 많이 없는 거죠. 지금 다니는 회사도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셨다니까 정말 좋은 회사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육하려고 안 해요. 그 옛날처럼 진짜 일본처럼 뽑아가지고 평생 직장처럼 데려가는 이런 문화가 아니면 심지어 일본은 그런 일반 회사는 그런 문화인데 IT는 또 그렇지도 않대. 그래서 IT 문화에 좀 안 맞다. 우리나라는 뭐 더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좀 공부를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한두 달이라도 좀 빡세게 만약에 혹시나 계약 연장이 안 되시면 그거를 하시는 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딱 만들고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요즘 이력서는 이제 외부로 이제 쓰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링크를 누르면 그 이력서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력서 자체도 뭐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내가 이거 계속 개발 중이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후감 같은 거 많이 감정적인 거 쓰지 말고 배운 점, 교훈 이런 것도 되게 신입들의 마인드인데 그냥 그런 거 빼세요. 그래도 지금 이제 회사에서 몇 개월 다닌 게 있기 때문에 완전 또 신입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경험은 있는 신입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담백하고 깔끔하고 기술 위주로 그렇게 쓰시면은 좋을 거예요. 만약에 기술 위주로 쓰면은 쓸 게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죠. 근데 그게 더 깔끔하고 좋고 막상 만났을 때 그런 경험들을 그 면접관 분한테 잘 어필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 하면서 이렇게도 배웠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뭐 그렇게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력서에는 너무 그렇게 하면 피로도가 높아요.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랑 이력서 두 개를 첨부하셨는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되게 피로도가 높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은 이력서 UI UX 부분 신경 안 쓰신 부분.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만 뿅뿅 나오는 부분이 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르게 하지 마세요. 그냥 스크롤 딱 내렸을 때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좋고, 그리고 소스 코드 같은 거 좀 첨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소스 코드 첨부는 개발자에 있어서 이 맥락 없이 특정 부분만 딱 봐야 되는 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막 주석 부분도 안 지우시고 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약간의 부분으로 어필이 되진 않아요. 사실은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괜히 그 분량만 커지고 내가 이런 부분에 되게 좀 많이 되게 이펙트가 있었다 본인은 느끼실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를 검토하고 매일 이렇게 소스 코드를 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보여주면은 그나마 뭐 구조라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부분, 그러니까 어떤 내가 소스 코드 짰던 부분에 뭐 메서드 하나, 뭐 함수 하나 이런 거를 첨부하는 수준은 되게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버튼 눌러야만 막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이제 앱 화면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여백을 막 많이 써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요 화면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조각조각 나눠서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이력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떡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할 때 뭐 에이작스 통신 하시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막 제가 컴퓨터 큰 걸로 보는데도 모니터 큰 걸로 보는데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잘하신 부분도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설계도라든지 뭐 이런 게 그래도 팀노바 그 이력서 참고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쓰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안 보여요. 이렇게 모든 게 이게 디테일이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여백을 크게 잡으셔서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확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건 뭐 개발
개발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뭘 할 줄 알지? 얘 뭐 했지? 그리고 지금 이 작품 화면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뭐 동영상 부분은 팀노바에서도 많이 시연 영상을 많이 첨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동영상 영상을 첨부한 부분은 되게 잘하셨어요. 이건 근데 조금 이제 보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찍던지 그러니까 이게 여백이 엄청 많은 그런 걸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거 핵심은 좀 보기 불편한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좀 괜찮아 보이는지가 여기서 저는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소스코드 첨부한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잘 하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소스코드를 첨부를 하실 때는 이게 오체분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스코드를 첨부하실 때 보통 뭐 깃허브나 이런 거를 첨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더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걸 꼼꼼하게 감토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보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인데도 이렇게 소스코드 같은 걸 제가 하나씩 이렇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소스코드 그냥 이렇게 신입치고 괜찮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수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소스코드 첨부할 때는 차라리 여러분들 어차피 신입이 실력으로 승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웬만한 신입들은 그냥 내가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있다 정도로 그 깃허브의 로그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승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성실함 이런 걸로 승부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안 그래도 요새 신입들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어 버렸고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팀노바 만들 때부터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원래 기업은 냉정해요. 그리고 우리 뭐 구직자들도 냉정하지만 회사가 돈 안 주고 막 힘들면은 떠나는 것도 구직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회사도 이렇게 우리 회사에 그렇게 쓸모가 없어 보인다 하면 안 뽑아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만 개선을 좀 하면 그래도 좋을 거예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이력서 읽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력서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국비지원 나오신 분 정도의 수준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서 가장 마지막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 별도의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낫고, 그래도 회사에서 그래도 그나마 한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데, 이게 사수분이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걸 하신 건지가 되게 애매해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경력이 많아질수록, 사수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지게 위기의식을 좀 느끼시는 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신입들이 뭔가 이력서를 내가 막 멋지게 잘 쓰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력서는 그냥 심플하게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뭐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떤 걸 만들었는지 시연 영상 있으면 좋고 막 그런 구조도 대충 그리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왜 이런 구조를 하셨죠? 왜 테이블은 이렇게 설계하셨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면 얼굴 빨개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면접관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이거 테이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신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 좋게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도 되게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얄짤 없긴 한데 완전 냉정하게 하는데 지금 제 학생이 아니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저는 기존에 모든 내가 1인분 할 수 있는 거 내가 혼자 프로젝트 다 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웃풋 문제예요. 신입들이 잘 안 되는 거. 근데 마음이 급하지. 빨리 밥 벌어먹고 살고 싶고, 빨리 뭐 하고 싶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음식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가 만두집에 갔는데 만두가 잘 익지도 않았는데 손님한테 빨리 서빙하고 싶고 빨리 매출을 발생하고 싶어서 설익은 거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손님이 안 찾아오잖아요. 또 비슷한 버릇이거든요. 되게 많이 다급하신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지금 전반적으로 아웃풋이 좀 문제긴 해요. 예, 문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턴 같은 거 많이 추천 안 해요. 그냥 개발자는 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인턴 안 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수습해봤자 뭐 1, 2개월, 진짜 길어봤자 3개월 이런 경우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긴 수습은 좀 경력으로 인정 안 해주려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뭐 인정을 해주던 안 해주는, 그냥 잘하면,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하니까 뭐 경력자 연봉 받고 그냥 가잖아요. 뭐 그게 가능한 분야예요. 다른 분야보다 좀 실력 위주로 가기가 좋은 분야니까 좀 저는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하던지, 좀 이제 지금 회사에서 했던 것도 만약에 혹시나 연장이 안 되신다면 그걸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